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대표님들이 네. 이제 많은 고민 중에 하나가 외상대금을 못 받는 경우 많잖아요. 아, 그렇죠. 그걸 우리가 이제 뭐 채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이 현장에서 좀 많이 일어나나요?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엄청 많이 벌어지죠. 네. 채권 사실 사업을 하시는 이유가 돈 벌려고 하는 건데 그렇죠. 돈 벌려고 하다 보면 돈을 받아야 되잖아요. 맞아요. 예. 근데 항상 이제 매출이 일단 먼저 뭐 팔아야 일단 그렇죠, 예. 팔아야지 되는 건데 네. 매출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채권이 받는 게 좀 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중소기업 사장님들은 회사들이 대부분 큰 게 아니다 보니 별도의 돈을 받는 부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영업하시던 분이 돈까지 수금해야 되니까 네, 팔 때는 내가 사정사정해서 팔았는데 네. 돈 받을 때는 그렇죠. 또 예. 강하게 하지를 못하잖아요. 네, 그리고 대부분이 뭐 네. 이렇게 여신을 끊는다 그러죠. 네. 막 이렇게 뭐 막 몇 억씩 하기도 하고 몇 천씩 뭐 이렇게 쌓여 있는 것들이 꽤 많더라고요. 뭐 조그만 업체들은 뭐 금액이 작고 좀 큰 업체들은 이 규모만 해도 엄청나더라고요. 물론 뭐 받고 바로 그냥 주고 받으면 되는데 그런 경우가 많죠. 그런 경우 엄밀한 시간적 차이가 보름, 한 달, 뭐 네, 두 달 네, 가는 네. 것도 있다 보니 네. 그 사이에 이게 해결이 안 되는 문제들이 꼭 생기는 경우가 많죠. 특히 예, 요즘은 더 심한 것 같고. 예전에 이제 뭐 그런 쪽 업체도 근무를 직접 하셨었고 네네네. 또 신용관리사 일도 또 하고 계시잖아요. 네네네. 이게 이제 법률적인 그런 부분인 거잖아요. 네, 그렇죠. 요즘은 이제 하도 채권 추심하면 안 좋은 이미지가 그렇죠. 있으시잖아요. 예. 그래서 업계들이 가서 집에 해대는 요즘은 그렇지는 않고요. 네네. 이제 채권 추심을 하려면 신용관리사라는 자격증을 가진 분들이 규정을 지켜서 네네. 그 테두리 안에서 정해진 시간까지만 해야 되고 네네. 그 채무자 아닌 다른 사람들한테 청구하면 안 되고 네네. 등등 조건을 맞춰서 돈을 받아야 되고 저도 네네. 외국계 기업에서 이제 그 채권을 관리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일을 좀 많이 실제로 많이 그러니까 겪었다. 이게 실제로 이제 뭐 그런 채권이 발생했을 때 그거를 받으려면 아무래도 이제 법적인 그런 절차를 이제 진행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사전에 좀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사실은 문제가 생기고 나서 그렇죠. 예.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미 돈이 하나도 없고 다 부도가 네네네. 났는데 그제서야 뭐 변호사를 써서 해본들 많은 진짜 잘 모르시면 한번 물어보세요. 변호사 판결문을 받았는데 돈을 어떻게 받아요? 라고 물어보신 분도 있어요. 근데 그건 판결문만 받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10년 동안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지. 실제로 돈을 받으려면 이제 타이밍이 문제인데 네. 계약할 때부터 이제 돈이 좀 있거나 문제가 안 생긴 사람하고 계약도 해야 되고 네네. 문제가 생기기 전에 조금 한 타임 빨리 네네. 좀 큰 독한 마음 먹고 받으셔야 되는데 네. 그 타이밍이 늦어버리시고 부도 나버렸었을 때 암만 비싼 변호사를 쓴다 하더라도 그렇죠. 그때는 돈 없는 사람한테 뭐 압류하려고 해도 네네. 이미 재산이 하나도 없는데 네네. 뭐 10년 동안 유예 본들 그건 의미가 없으니까 저희도 말씀드리는 게 네. 받는 거 노력하시지 마시고 네. 그 전에 미리 좀 계약할 때부터 네네. 그리고 문제 생기기 전에 조금 네. 확인해 보십시오 네네. 라고 말씀 많이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법률적인 용어들이 되게 어렵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미리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네네. 사전에 이렇게 조치할 수 있는 것들이 네네. 필요한데 그러려다 보니까 이제 법률 용어들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네네. 제가 좀 네네. 질문을 드려보는데 뭐 주로 우리가 얘기하는 게 내용 증명, 네네. 뭐 채권, 채무, 네네. 뭐 소멸시효 네네. 이런 얘기들 하는데 네네. 그거에 대해서 좀 쉽게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일 먼저 채권 채무 이렇게 얘기를 네네네. 많이 쓰잖아요. 네. 채권 무슨 받을 권한 있는 거 권리, 예. 채무자 채권자 네네. 그 돈을 빌린 사람 네. 채무자 돈을 받을 권한 있는 사람은 네네. 채권자. 채권자. 그래서 네. 돈을 뭐 이제 채권자들이 돈을 못 받게 되는 경우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네네. 그래서 모든 법에 이제 소멸시효라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돈을 빌렸는데 안 갚아도 일정 그렇죠. 시간은 네. 갚아야 되는데 안 갚게 되면 그렇죠. 권리의 잠잠자는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네네. 시간이 지나면 네. 이제 안 갚아도 되는 네. 안 줘도 되는 값다를 인정해 주는 게 소멸시효라는 게 소멸시효. 있어요. 네네. 소멸시효. 그게 다른 거죠, 다. 채권마다 다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예. 상사채권은 5년 지나면 네. 이제 안 갚아도 끝. 네. 민사채권은 10년 지나도 안 갚아도 되는 것. 네. 그리고 제일 간단한 거 뭐 음식값 네네네. 뭐 이런 것들 식당과 음식 안 주고 네네. 1년 지나면 네. 안 갚아도 아, 되고. 그건 1년이에요? 네. 그리고 임금 채권이라는 이런 거는 또 3년 지나면 네네. 안 갚아도 되고. 그래서 네. 각 채권마다 되게 성향이 조금씩 다른데 시간이 지나면 그 전에 그거를 받거나 그거를 네. 뭐 작업을 하지 않으면 네. 이 사람이 돈이 있어도 받을 그렇죠. 수가 없는 일이 벌어져. 그래서 네. 소멸시효가 사실은 채권에서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그것들을 3년 지나도 방치하면 안 되기 때문에 네. 그거를
중단시키는 거. 예. 3년 도가 되더라, 5년이 도가 되기 전에 이 고난을 네. 연기시키는 거 작업을 소멸시효 중단, 소멸시효 연기라고 얘기하는데 제일 흔하게 쓸 수 있는 게 이제 내용 증명이라고 내용 있어요. 증명. 내용 증명. 아, 네. 내가 언제까지 당신은 네, 이런 네. 이런 채권이 있는데 네. 언제까지 갚으세요라고 해서 이거를 받으려는 내가 의지를 한 거잖아요. 네네네. 내가 받으려고 한 거잖아요. 네네. 그런 시도 한 개도 없이 시간이 지나면 그렇죠. 정부에서는 국가에서는 안 갚아도 되는 값다 네네. 하는 거지만 나는 받으려고 노력했잖아요. 네. 근데 노력했는데 이 사람이 안 준 걸 가지고 시간 지나도 무조건 풀어주면 안 되잖아요. 아, 네. 그래서 받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를 공식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걸 내용 증명이라고 해서 예. 이런 내가 채권 내용을 적어서 네. 받으려 시도를 했던 내용 공문서를 네네. 내가 작성을 해서 우체국에 갖다 주면 네네. 똑같은 거 세부를 만들어서 네. 우체국이 한 부 보관하고 한 부는 내가 가지고 한 부는 그 채무자한테 채무자한테 가서 네. 언제 날짜 내용을 우체국이 증명을 해주는 거죠. 네네. 기간을 증명해 주는 걸 내용 증명이라고 하고 그걸 하고 나면 이제 6개월 안에 만약에 소송을 하게 되면 네. 이제 그 소멸시효가 이제 연장이 되는 거죠. 그 내용 증명을 내가 보내는 것만으로도 되는 게 아니 아, 연장은 연장을 시킬 수가 되는데 있다. 할 수는 있는데 네. 6개월 안에 아, 법적 6개월 안에. 추심을 하셔야지 완성이 되세요. 법적 그래서 우리 보면 이제 사업장에서 세금을 만약에 이제 체납을 하게 되면 네. 국세청이나 이런 데서 서류를 막 보내잖아요. 네. 그러니까 소멸시효가 끝날 때쯤 되면 또 보내고 막 이런 것들이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죠. 제가 맨날 말씀드려요. 전화를 백날하시지 마시고 네. 일단 보내세요. 아, 일단 네. 보내시면 예, 그게 뭐 어려운 양식은 아니니까 뭐 법률적인 용어가 필요한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만 적으셔서 그냥 뭐 최고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용서만 적으면 돼요. 네, 그 네, 내용만 네. 적어서 보내시기만 하시면 서류로도 충분히 해결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꼭 모든 법은 네. 서류로 얘기하지 그렇죠. 말로 절대로 얘기하지 네, 않습니다. 서류로 보냈냐? 네네. 받았냐? 네. 그걸로 하면 돼요. 만약에 이제 이런 것들을 미리 우리가 대비를 못하고 만약에 문제가 생겨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법적인 이제 도움을 받아야 된다. 네. 그럼 이제 민사 소송을 들어가야 될 것 네, 같은데, 네, 네.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또 변호사 선임 비용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들죠. 아, 그렇죠. 네. 제일 큰 문제는 소액은 변호사 선임비는 암만 못해도 뭐 네.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하지 않습니까? 그 비용에 따라 그리고 받을 수 있는 금액에 따라 소송 비용도 달라지고요. 네. 근데 또 소송한다고 해서 무조건 받는다는 도 사실은 보장도 그렇죠. 없기는 예, 하지만 예. 어쨌든 변호사 비용은 생각보다 많이 드니까 그 좀 미리 항상 미리 조금 그렇죠. 준비를 예. 하셔야 뭐 돼요. 작게는 몇백부터 뭐 몇천 그렇죠, 되기도 그렇죠. 하고. 채권의 난이도에 따라 예, 좀 예. 다르기도 하고. 그 무슨 그 우리 보면 국가에서 법률 구조공단 네. 그런 데서 무료 법률 뭐 이런 것도 해주잖아요. 네. 그런 데들은 좀 어때요? 그건 상담만 해주는 거죠. 아, 실제로 액션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네. 하고 자기들이 선임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네네네. 변호사들은 뭐 서면 하나 쓰는 거 다 돈이잖아요. 그렇죠, 얘기해 주는 것도 하나 네네. 돈. 그래서 거기는 법률구조공단에 그분이 그냥 할 수 있는 가이드 정도만 하는 거. 내 안에 결국엔 서는 변호사 선임할 때는 또 별도로 변호사를 하셔야 돼요. 아, 뭐 그쪽에서 소개해주고 그럴 수는 있겠네요. 뭐 어떤 그거는 또 변호사를 되게 조심스러워 하는 아, 것 그래요? 같고 저기 네. 하는 것 같고 물론 공용도 변호사가 있기는 해요. 네네. 뭐 국선 뭐 이런 거. 좀 있기는 해요. 국선은 이제 형사 사건에서 하는 거고 조금 지금 뭐 조건이 맞으면 정말 어려우면 하는 게 있지만 대부분 네. 사선 개인적으로 선임한 쪽으로 상담을 해주는 상담을 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변호사님들이 뭐 하는 경우는 잘 없어. 또 그 뭐 직원들이 하거나 하는데 네네네. 진짜 도움만 받는 네, 거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이제 이런 소송 법률 비용이 많이 드니까 우리가 이제 보험이 있지 않냐라는 생각을 저도 하고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 형사 소송에 뭐 이렇게 뭐 변호사를 선임한다든가 자동차 사고 났을 때 뭐 이런 것들도 보험이 있는 걸로 아는데 이런 것들도 어떻게 좀 소송 비용을 좀 미리 좀 준비할 수 있는 보험이 있을까요? 네, 그렇죠. 있어요. 그래요? 와, 네. 참 이런 보험이 있어요. 네네.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사실 변호사가 되게 어렵잖아요. 네. 되게 멀고 변호사면 비싼데 보험 많은 분들이 나도 모르게 가입한 네. 담보가 민사소송 법률 지원 담보라는 게 있어요. 네네네. 그 따로 보험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모르게 가입한 뭐 운전자 보험 안에 특약으로 이렇게 2,000원, 5,000원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요즘도 되게 저렴한데 이게 어떤 거냐면 민사소송 예. 주로 민사소송에 한해서 내가 소를 제기했거나 네네. 소를 받았을 때 민사소송이라 하면 개인 간에 이제 금전 채무를 네네네. 얘기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돈을 띄었거나 그렇죠. 아니면 손해배상 청구를 했다거나 그런 소송을 제기를 당사자가 됐을 때 네. 변호사를 선임한 비용에 대해서 2천만 원 한도 가입 금액이 조금 가입 시기마다 좀 다르긴 네네. 한데 가입 금액 한도까지는 네. 그 비용을 네. 제공해주는 담보가 뭐 이렇게 있어요. 약간 뭐 실비조로 이렇게 변호사 소송에 들어간 비용을
실비 형태로 지급해 주나요? 아니면 이렇게 정해져 있나요? 금액이? 실비 형태인데 네. 그 한도가 있는 대법원 예규가 있어요. 네. 변호사 비용은 속가 얼마짜리는 요 정도 한도까지, 네네. 요 정도까지. 아. 내가 뭐 3천만 원짜리 변호사를 썼다고 해서 다 네네. 주는 게 아니라 네네. 요 속가에는 국가에서 지정한 금액이 있어요. 네네. 근데 그 한도 이내기 때문에 거의 크게 문제는 없지 어느 정도. 웬만하면은 커버가 된다. 네, 됩니다. 근데 다 실비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되는 건 실질적으로 내가 변호사 비용을 썼다는 전제이기 네네네. 때문에 만약 판결문에서 변호사 비용은 상대방이 다 한다고 돼 있으면 네네. 내가 이겼잖아요. 네네네. 그거 못 받을 수도 있으니까. 네네. 그런데 그 담보가 있으신 분들은 누가 나한테 어떤 뭐 손해보상 청구를 했다든지 뭘 하는 경우에 조금 적극적으로 어차피 써야 되는 네네네네. 변호사를 좀 더 편안하게 쓸 수 있다. 그런데 민사 개인적인 거기 때문에 법인은 안 돼요. 법인은 안 되고 법인은 안 돼요. 개인 거에 민사 소송 관련된. 네, 근데 요즘엔 하도 민사적인 소송이 많이 네네네. 있으시니까 네. 특히 뭐 소상공인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이시든지 아니면 대표이사님들도 네. 개인적으로 소송이 들어올 수 네네네. 있는 손해배상 청구는 누구나 있는 거기 때문에 네네. 반드시 뭐 가입을 한번 해두시거나 아니면 있는지 확인해 볼 네, 필요는 또 있으신 별도로 것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 보험에 들어가 있는지 보면 되는 같아요. 거예요. 있고 주로 어디에 같이 들어가 있나요? 운전자 보험에 주로 운전자 많이 보험에. 들어있고 상해보험, 운전자 보험 쪽으로 생명보험사에는 없고요. 생명에는 없고 손해보험사 상품 중에 있는데 나도 모르는 새 있는 수가 그렇죠,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아는 변호사들은 그래서 보면 이제 미리 상담할 때 물어봐요. 네. 물어보는 변호사들도 있어요. 증권 그래서 네네네. 변호사가 저한테 연락 와서 네네. 증권 좀 확인 좀 해달라고. 네네.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어요. 네, 이게 뭐 저희가 약간 이렇게 뒷전으로 밀어놓을 수도 있는 이게 일이건 한데 이게 뭐 채권 관리 이게 사전에 좀 미리 대비를 하셔서 이런 일이 안 생기게 하시는 것도 중요하고 만약에 이런 일이 생기시게 되면 또 이런 걸로 좀 해치를 하시는 것도 좀 중요할 것 같네요. 그럼요. 네, 중소기업에도 뭐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나니까. 그렇죠. 네네. 비일비일하고 채권은 제일 중요하니까. 네, 근데 네. 법이 또 어렵다 보니 예, 또 맞습니다. 변호사가 예. 너무 멀리 있다 보니 변호사나 법이 너무 멀어요. 너무 어렵다 네. 생각하시다 네, 보니 네. 뭐 이런 담보 있는지 확인해 네, 보시고 네. 아니면 예. 이렇게 전화 이렇게 연락 주시면 또 네네. 확인해서 도와줄 네. 수 뭐 이런 있습니다. 내용 좀 저희가 좀 가끔 이렇게 한 번씩 올려도 될 것 같고요. 혹시 중소기업 사업주분들 중에 이런 법률 문제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좀 연락 주셔서 상담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네, 오늘 정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